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쌀을 팔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29살에 비전공자로 처음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는 3년차 개발자이자 창업하여 저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션의 경우 개발자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너도 개발자 할 수 있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개발자를 해서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적성과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저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적성에 잘 맞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개발자 역시 똑같습니다. 개발자도 하나의 직업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해볼 수 있는 수많은 직업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계시면 직접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개발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발자를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요즘 파이썬이 핫하다고 하는데 파이썬부터 공부해봐. 혹은 HTML, CSS부터 공부해. 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쌀가게를 하면서 개발 공부를 할 때 무작정 HTML, CSS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개발자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개발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직업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4년 뒤 올림픽에 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먼저 기초체력훈련과 두 번째는 출전할 종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출전할 종목 정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전할 종목에 따라 해야 하는 훈련도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영 선수로 출전할 것인데 축구만 연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는 축구 선수로 출전할 것인데 농구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말에는 모두 공감하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자를 준비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파이썬, 자바 언어를 공부하거나 HTML, CSS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자를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개발 분야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개발 분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개발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회원가입 페이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개발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쉽게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디자인된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로고를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텍스트를 굵은 글자로 보이도록 해야 할 거고요. 또한 입력창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년월일에 월은 누르면 월이 쭉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 화면만 개발을 다 하면 과연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해당 아이디와 중복된 사용자는 없는지 혹은 이름 안에 특수 문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메일 형태는 잘 맞게 들어갔는지 혹은 인증번호는 잘 맞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상이 없을 때만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합니다. 이까지 해줘야지만 회원가입 페이지를 모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면 개발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고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을 개발하는 것은
프론트엔드일까요? 백엔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는 앞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앞에 보이는 화면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무엇일까요? 백엔드에서 백은 뒤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뒤에서 일어나던 아이디는 중복되지 않는지 혹은 모든 데이터가 다 맞게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것은 모두 백엔드 개발자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개발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DB라는 용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클라이언트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고객입니다. 서비스 입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클라이언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 모두를 클라이언트 단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화면은 개발에서는 클라이언트 단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네이버에서 뉴스를 참 많이 보는데요. 그럼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를 클릭해 볼까요? 저희가 뉴스를 클릭하고 뉴스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위쪽 카테고리에서 경제를 누르면 경제 관련된 기사들만 보여주고 또 사회를 누르면 사회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젠 우리가 정말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회라는 카테고리를 누르는 순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사회 관련된 기사 줘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럼 그 요청을 받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회 관련된 기사들만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화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단을 개발할까요? 서버를 개발할까요? 맞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고객이 마주하는 클라이언트 단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럼 백엔드 개발자는 무엇을 개발할까요? 백엔드 개발자는 뒤쪽에서 돌아가는 서버 로직들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개발자로 입문하고자 하면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브옵스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많은 분들이 개발자로 입문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집중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라 간단하게 이야기만 드리자면 데브옵스는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를 담당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수히 쌓여진 데이터를 유의미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엔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프론트엔드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휴대폰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과 네이버와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여러 웹사이트들, 즉 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앱 안에서도 안드로이드, iOS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시작한다면 앱을 할 것인지 웹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앱을 하고자 결정하시면 안드로이드를 할 건지 iOS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서버를 개발하는 백엔드는 따로 웹과 앱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분야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재 학생이시라고 하시면 한 분야에 집중하지 말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 경험하며 개발에 대한 재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 있어야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빠르게 개발자로 취업을 해야 한다면 분야를 골라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개발자를 뽑을 때 분야별로 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직 프론트엔드, 백엔드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고민이 되신다고요? 사실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를 선택했다고 그 분야만 쭉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3년 한 분야를 파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도 학습할 기회가 생기고 또 언제든지 원한다면 해당 분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본인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프론트엔드를,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예외 처리들을 해주면서
뒤쪽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 백엔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중에서도 본인이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웹 프론트엔드를, 앱을 만들고 싶다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야를 정해서 개발자로 입문하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결국 풀스택 개발자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개발 분야를 정한 다음에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사실 개발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개발 분야를 정한 뒤 학습할 개발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자 하면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크게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HTML, CSS를 공부하는 게 크게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한 분야의 학습 루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선택한 분야의 개발 언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중 웹을 선택하신 분들은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발 언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HTML은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만들 웹사이트의 큰 틀을 잡아주고 CSS는 그 틀을 꾸며주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어떤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우리가 정적인 사이트가 아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동적인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론트엔드 중 앱을 선택하셨다면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에 따라서 학습해야 하는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셨으면 자바 언어 혹은 코틀린 언어를 학습하시면 되고, iOS를 선택하셨으면 오브젝트-C 혹은 스위프트 언어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앱이지만 배워야 하는 언어부터 다릅니다. 왜 제가 앱 안에서도 안드로이드, iOS를 나눠서 학습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젠 이해가 되시죠? 백엔드 분야를 선택하셨으면 파이썬 혹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로도 가능하지만 서버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저 역시 백엔드 개발자로 처음 개발자를 시작했고 제가 선택했던 언어는 파이썬이었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쉽고 간결하여 다양한 예외 처리가 필요한 서버에 적합합니다. 자바 언어는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서 대규모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어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언어입니다. 이처럼 각각 언어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처럼 한 언어만 쭉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분야에 맞게 선택하신 개발 언어를 책이나 강의로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개발 언어만 배우고 나면 나도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 학습해야 하는 것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대찌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준비해서 양념장을 만들고 직접 하나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부대찌개 밀키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부대찌개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프레임워크는 밀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 서비스를 개발할 때 대부분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개발 언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언어에 맞는 프레임워크까지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발 언어를 학습하고 그에 맞는 프레임워크까지 공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작은 서비스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입문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야를 정하고 분야에 맞는 개발 언어를 학습하고 언어에 맞는 프레임워크까지 공부한 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전체적인 루트를 배웠다면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차례입니다. 그럼 개발을 배울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인강을 통한 독학, 두 번째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부트캠프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학원입니다. 먼저 온라인 인강을 통한 독학의 경우 이미 좋은 강의들과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에드위드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도 유데미, 인프런, 패스트캠퍼스 등 다양하게 개발들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서적들도 많으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제한이 있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트캠프입니다.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개발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수제로 진행되며 하루 10시간 이상씩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므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입하는 만큼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제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부트캠프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지원학원은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시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비를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잘 이용하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유롭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발도 공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몰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일 개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능하다와 어렵다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앞으로 개발자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비전공자라서 안 된다 등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을 직접 접하실 수도 있고, 함께 공부를 시작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어렵다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해낼 수 있다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닐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살아가면서 최소 몇 번은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쌀을 팔다 개발자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면서 개발자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원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여러분들과 멋진 개발자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옥님은 개발자를 하기 전에 시장에서 쌀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질문이기도 한데, 시장에서 쌀을 팔았지만 저는 이 작은 쌀 가게를 전국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쌀집 프랜차이즈를 도전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도 필요했고, 고객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지고, 저희만의 웹사이트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소통할 일들이 생겼고, 너무나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개발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갈증이 많이 생기게 됐고, 쌀 가게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소프트웨어 쪽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개발을 배워봐야지 하면서 3년 동안 개발자로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개발자로 열심히 일을 했고, 현재는 이제 제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쪽 창업을 해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도전하며 겪은 어려운 점, 유리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사실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시작하면 크게 불리한 점도 없고 크게 유리한 점도 없습니다. 결국 개발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공자라고 해도 개발자가 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가야 되고요. 비전공자라고 하면 조금 그게 늦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무튼 다른 전공을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했었잖아요. 결국 개발자도 한 개의 직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조금은 더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욱님의 개발 공부법을 공유해 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라는 게 저랑 정말 잘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계속 깊게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프로젝트를 해나갔습니다.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출시를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개발 실력들을 조금씩 쌓아갔고 백엔드로 시작했지만 웹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앱 역시도 거리낌 없이 개발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실제 개발자를 준비하고 4개월 만에 취업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빠르게 취업하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개발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는 4개월 만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건 약간 꿀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 언어를 배우고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또 서비스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언어를 배울 때부터 개발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기획을 먼저 해놨어요. 요즘에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도비 XD나 피그마 같은 툴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 언어를 배우는 단계부터 나중에는 이런 서비스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눈에 보이는 기획들을 해놨었고 이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순간부터 저는 이걸 같이 만들어 갔어요.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뭐 오늘은 회원가입 기능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내 서비스에도 회원가입 기능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저녁에는 복습 삼아서 그 기능을 만들어서 붙였고 결국에는 이 프레임워크가 끝났을 때 서비스 2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프레임워크 배우고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바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취업 시기를 꽤나 많이 앞당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꿀팁인데 제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맡아서 진행하셨나요? 인데요. 저는 다노라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었고 다노샵이라는 커머스가 있어요. 그 커머스의 백엔드 개발자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들과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새벽 배송, 그 커머스의 꽃은 새벽 배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새벽 배송을 전체 맡아서 개발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서비스 전체를 다 맡아서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적당한 크기의 회사에 들어갔고 그 서비스를 다 맡아서 개발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비전공자로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공생이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인데요. 비전공자로서 현업에서 이제 업무하면서 가장 어렵다라는 점보다는 개발자라는 직군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명확히 캐치하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로 쉽게 풀 수 있을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개발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고 이런 것들도 결국 차차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공생이랑 많이 차이 나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당연히 공부한 게 전공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해 나가고 또 개발자도 똑같이 1이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나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어서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발자로 커리어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인데요. 사실 제가 많이 뭔가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 개발자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과연 개발자가 나와 적성이 맞을까? 이걸 정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아무리 백날 물어보고 듣고 해도 본인과 적성이 맞을지 판단하기 어렵다입니다. 결국 본인이 그냥 개발 공부를 하는 것과 또 개발자로 일을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일이고요. 본인이 개발자로서 일을 해봐야지만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셨으면 최대한 공부에 몰입해서 빠르게 개발자가 되고 그리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본인과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개발자를 해봐야 되나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최대한 빠르게 개발자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분들이 병욱님의 SEF, SEF 2022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인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처음 어떻게 개발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즉 저도 쌀 팔다가 처음 개발자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큰 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인데요. 개발자 좋아요. 네, 좋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지나갔던 경우도 정말 많았지만 이제는 무언가 저희가 바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본인이 때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발자도 그냥 한 개의 직업으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들어와서 잘 안 맞으면 본인이 하던 일로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되니까 그냥 본인이 해보고 싶으면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개발자도 직업으로서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개발자로 또 함께 인사드리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